미국이 윤석열의 언론 탄압을 직격했습니다. 발을정 다스릴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보시면서 Voice of America, VOA, 미국의 소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를 상대로 방송하는 미국 정부 국영 국제 방송국으로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무려 47개의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미국의 소리입니다. 신문이나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국제 외교면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푸틴이 러시아 민주 언론을 탄압했다는 소식이 미국의 소리발로 자주 보도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프레스 프리덤, 언론 자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시하는 걸로 유명한 미국 국영 방송국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제가 푸틴 예를 들었는데 이 미국 국영 방송국에서 이번에 윤석열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자유했지만 대한민국 국격이 독재국가 수준으로 자유가 억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다른 방송국도 아닌 미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국에서 윤석열을 직격을 했습니다만 국내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기레기들이 안 하면 저 같은 유튜버가 하면 됩니다. 일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번역했으니 길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Under Yoon, South Korea defamation cases against media rise. 윤석열 치하 대언론 명예훼손 소송 증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후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언론사 마이크에 포착되자 한국 언론이 이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에서는 윤 씨가 미국 국회의원들을 새끼들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우선시해온 지도자에게는 잠재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었다. 대통령실은 분노하며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 의원이 아닌 한국 의원을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가 이 같은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다음 해외 순방 때 MBC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됐다. 윤 대통령은 MBC가 국익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윤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MBC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1명, 형사 2명 등 3건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찰총장의 패턴에 딱 들어맞는다. 윤석열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정부나 여당이 언론사, 언론인, 온라인에서 상당한 팔로워를 보유한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조사했다. 윤석열 집권 첫 18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과 정치적 동맹자들은 최소 11건의 보도 사례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소리가 분석한 사건 중에는 형사 고발도 진행 중이다. 이는 이전 한국 정부와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 고발 건수를 능가하는 수치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4건의 이런 소송이 제기됐다. 부패 스캔들로 파면된 보수주의자 박근혜 정권 하에서 4년 동안 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리고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미국의 소리는 5년 동안 7건의 사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이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정부나 공식 계정을 의미하는 X, 구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 표시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무당, 샤먼의 조언에 따라 청와대 위치를 옮겼다는 주장에 소송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둘 다 가짜뉴스라고 불만을 표했다.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언론인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최소 6번의 검찰 급습,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언론 자유 옹호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뉴스 보도에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수요일 미국의 소리에 보낸 성명에서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이는 강력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뉴스로 알려진 허위 정보는 사실에 근거한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고소는 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체계적 문제.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명예훼손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한국 법상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발전된 민주주의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민사법원에서 처리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진술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한국 법에서는 진실을 진술한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언론인과 언론 매체의 경우 감옥이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유일한 위협은 아니다. 사건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값비싼 법적 비용을 지불하고 법원에 출두해야 할 수도 있다.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관련 명예훼손 분쟁에 연루된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사례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정 씨는 말했다. 그는 정당한 비판을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많은 정치인들에게 언론 중재 과정은 짜증나고 지루하다라고 덧붙였다. 전례 없는 공습, 전례 없는 압수수색. 국내 최대 언론인 단체인 한국언론인협회 김동훈 회장은 윤석열 정권 시대 언론이 느끼는 압박감이 엄청 크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발표된 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인의 63%가 윤 정권 하에서 언론 자유가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에 따르면 가장 큰 우려는 검찰 수사팀의 전례 없는 압수수색이다. 지난 9월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에 부동산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을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실었던 온라인 신문 뉴스타파 기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고 뉴스타파는 편집장의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김 씨와 정 씨를 포함한 많은 관찰자들은 특히 같은 이야기의 다양한 측면을 보도한 다른 매체에 대한 이후의 압수수색을 고려할 때 검찰의 압수수색이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스캔들 취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 9월부터 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6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수요일 수사관들이 뉴스타파 CEO의 집에 나타났을 때 일어났다. 엉망진창인 환경.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교수는 이러한 압수수색에 대해 대중의 반발이 크지 않은 것은 한국인들이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SBS 법률 자문으로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조사를 받은 심 씨는 이것이 우리 법 체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비록 지저분하고 분열을 일으키긴 하지만 자유로운 언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 최대 신문 중 다수는 가족이 운영하는 강력한 대기업인 재벌과 관련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다른 신문과 방송사는 명백히 진보적이다. 많은 비평가들에 따르면 양측 언론 매체는 정치인에 대한 과격한 비난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허약하거나 익명의 출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을 정화하려는 시도는 종종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은근히 위장된 노력으로 간주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허위로 간주되는 정보를 게시하는 언론 매체와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해 왔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준희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냉각 효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결국 언론인이나 편집부 관계자들이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을 일부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도했죠. 그 언론 장악에 미쳤던 이명박보다 더 많은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미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소리에서 보도한 거니 빨갱이의 험담도 절대 아니고요. 이찍과 윤석열 모두 곤란하게 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대한민국 언론은 이런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게 번역한 만큼 널리 퍼뜨려 주셔서 엉망진창인 한국의 언론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탄핵해야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